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70년이었습니다. 70년간 우린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 쏘는데도 승인이 필요했죠. 시스템 하나 고치는데도 미국 기술자를 불러야 했습니다. 우리 바다였습니다. 우리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휘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냥 그게 룰이었습니다. 약소국의 운명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토 본부, 선진국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표 순서를 기다렸죠.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뭘 보여주겠어? 또 미국 기술 베낀 거 아냐? 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시작된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KCMS, 대한민국 단독 개발.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7초, 미국보다 5초 빨랐습니다. 미국 승인 불필요, 외부 통제 불가능, 100% 국산,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한국 개발자의 눈에 맺힌 눈물을요. 그동안의 서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70년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쏠 수 없었던 나라. 하지만 단 5년 만에 세계 최강의 독자 전투 체계를 완성해 전 세계를 경악시킨 놀라운 반전.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순간 미국 대표 3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필요하다고요? 그건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국은 매달 미군 기술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시스템 점검, 오류 수정, 업그레이드. 전부 미국 손을 거쳤죠. 이제 그걸 끊는다는 겁니까? 동맹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 호크, 30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로서 말입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 회의실이었습니다. 각국 국기가 걸린 벽, 차갑게 빛나는 모니터들, 그리고 냉랭한 조명 아래 앉은 전문가들의 무표정한 얼굴들이죠. 발표 주제는 KCMS 한국형 전투관리 체계였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홍보 영상이겠지라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전투함 시스템을요? 말도 안 되죠. 옆자리 프랑스 대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조선 기술을 가졌죠. 배를 잘 만듭니다. 하지만 전투 체계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었죠. 그건 미국의 영역이었습니다.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였죠. 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바다였습니다. 거대한 전투함이 보였습니다. 세종대왕함이라고 했습니다. 함체가 웅장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레이더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전투함이 움직였습니다. 표적 미사일이 접근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했죠. 반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교전 알고리즘이 작동했습니다. 제 펜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패턴이 달랐습니다. 기존 이지스 시스템과 다른 수준이었죠. 레이더 움직임, 데이터 처리 방식, 반응 시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7초입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7초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이지스는 12초였습니다. 5초 차이는 엄청난 격차였죠. 생존과 파괴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승인 없이 작전 가능합니다. 장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승인 없이요? 미국 승인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동맹국 무기는 미국 통제를 받았죠. 긴급 상황엔 미국이 시스템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안보 협력의 기본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끊었다는 겁니까? 미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명이 동시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죠. 펜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도전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적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도전이었죠. 한국이 미국에게 선을 그은 겁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세종대왕함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했습니다. 자동 교전 시스템이 작동했죠. 위협 분석, 우선순위 판단, 무기 할당. 모든 게 인간 개입 없이 진행됐습니다. 완전 자동화입니다. 발표자가 덧붙였습니다. 완전 자동화요? 그건 인공지능 수준 아닙니까? 미국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구현했다는 겁니까?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검증은 됐습니까? 실전 데이터가 있습니까? 소스코드 공개 가능합니까? 발표자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검증 완료했습니다. 실전 배치 중입니다. 소스코드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라고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소스코드 비공개는 기술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뜻이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정적이 흘렀죠.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존경과 경계가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If true, history shifts. 만약 진짜라면 역사가 바뀝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 독자 전투체계 개발 성공. 미국 승인 불필요한 시스템 공개.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항공권을 검색했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기자 인생의 본능이었습니다.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발표장이 아니라 바다 위에 있죠. 저는 여권을 챙겼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죠. 피곤했지만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해군 기지까지는 차로 2시간이었습니다. 안내 장교가 동행했죠. 젊은 대위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곧 도착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무가 짙게 깔려 있었죠. 시야가 흐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물은 웅장했죠. 7,600톤급 구축함이었습니다. 함체가 해무를 뚫고 우뚝 섰습니다. 이 배가 세종대왕함입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죠. 하지만 사진으론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압도감은요. 역사가 숨쉬는 냄새군요. 중얼거렸습니다. 함정에 올랐습니다. 갑판이 넓었죠. 장비들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함포. 모든 게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지휘통제실입니다. 장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360도 전방위 레이더 영상이 실시간으로 떴죠. 파란빛, 붉은 점들, 숫자들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이게 KCMS입니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장교가 답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면 즉시 분석됐습니다. 위협 수준, 속도, 궤적. 모든 게 0.3초 안에 계산됐죠. 미군 시스템보다 빨랐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다르군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간인 복장이었죠. 안경을 쓴 40대 남성이었습니다. KCMS 개발자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죠. 키보드를 많이 두드린 손이었습니다. 직접 만드셨습니까? 물었습니다. 팀과 함께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의존을 버리기 위해 이걸 만들었습니다. 의존이라고요? 미국 의존 말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존을 버리다. 그 대가는 컸겠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답했죠. 자주국방의 값은 늘 비쌉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단말기 앞으로 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보안 시스템 구조도가 떴습니다. 외부 네트워크 완전 차단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해킹 방어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내부 독립 서버 구조죠. 외부에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국가의 신경망을 닫는 행위와 같군요.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진정한 독립이죠. 진정한 독립이라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 기술 종속, 승인 시스템. 그게 당연했죠. 그런데 한국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개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지휘 통제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장비들, 화면들, 조용히 깜빡이는 표시등들. 모든 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왔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모의 교전 훈련이 있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즉답했습니다. 지휘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벌써 긴장감이 느껴졌죠. 장병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집중했습니다. 5분 후 시작합니다. 함장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뒤쪽에 섰습니다. 노트를 꺼냈죠. 펜을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가상의 적 미사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죠. 5개였습니다. 동시 접근이었습니다. 표적 탐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시스템이 움직였습니다. 레이더가 돌았죠. 화면에 붉은 점들이 떴습니다.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위협 분석 시작. 자동 음성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랐죠.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시스템이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우선순위 판단 완료.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전 준비. 미사일 발사대가 움직였습니다. 7초. 옆에 선 개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탐지부터 지금까지 7초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격 개시.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아니,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죠. 시스템이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함장은 그저 승인만 한 겁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깨끗했습니다. 오차가 없었죠. 전 표적 격추. 음성이 선언했습니다. 지휘 통제실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두뇌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개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위협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기를 할당하죠. 모든 판단이 내부 알고리즘으로 진행됩니다. 내부 알고리즘이라고요? 외부 개입은요?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가 단호히 답했습니다. 시스템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시연입니다. 함장이 말했습니다. 보안 침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안 테스트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코드창이 떴죠. 누군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모의 해킹 시도입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시스템 접근을 시도합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흘렀습니다.
접속 시도, 포트 스캔, 취약점 공격. 모든 게 실시간으로 진행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근 차단. 경보가 울렸습니다. 침입 탐지 및 자동 방어. 시스템이 스스로 막았습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죠. 알고리즘이 공격을 인지하고 대응한 겁니다. 미국식 시스템이라면 불가능했습니다.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왜죠? 물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중앙 서버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연결은 곧 취약점이죠. 하지만 KCMS는 완전히 독립돼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이라고요? 완벽히 닫힌 시스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개방성을 가졌군요. 개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맞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훈련 성공. 함장이 선언했습니다. 지휘통제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장병들이 악수했죠.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묵묵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죠. 자랑스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한국이 미국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었죠. 이제 알았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해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해방이다. 개발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죠.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이 감정을 울리는 장면을 본 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거대한 힘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지였습니다. 자주국방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50통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본사였습니다. 한국 보도는 신중히 다뤄라. KCMS의 신뢰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저는 방금 봤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죠.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내가 본 건 현실이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소식통이었죠. 과장된 시연일 가능성 높음. 실전과는 다를 것. 과장이라고요? 세 번째 메일. 방산 전문가였습니다. 한국 기술 과대평가주의. 미국 없인 불가능. 불가능하다고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리처드.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기술 고문이었죠. 20년 직이었습니다. 톰. 답했습니다. 한국에 있다며? KCMS 봤어? 그가 물었습니다. 봤습니다. 답했습니다. 어땠어? 진짜야? 진짜였습니다. 제 대답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실제 전장에선 절대 버티지 못해. 절대라고요?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물었습니다. 경험이야. 우린 30년간 이지스를 만들었어. 한국은 고작 5년이야. 5년이라고요? 5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필요해. 데이터가 필요하고 실전 경험이 필요하지.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본 건 쇼야. 리처드, 속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봤죠.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본 걸 믿으려 하지 않는다.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군 기지로 다시 갔죠. 장교가 맞이했습니다.
악천후 실전 테스트를 준비 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물었습니다. 내일입니다. 태풍 접근 중이죠. 태풍이라고요? 태풍 속에서 시험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입니다. 기자단이 모여들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있었죠. 카메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드러나겠지.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진짜니까. 또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죠.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한다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 믿음도 무너진다. 밤이 되었습니다. 함정 갑판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거셌죠. 파도가 높았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답이 나온다.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조용했죠.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만 초조했습니다. 왜 나만 떨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휘 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기술자 몇 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점검 중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자음이 울렸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처럼 깔렸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심판이다. 한국 기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자주국방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리고 제 믿음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개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린 준비됐습니다.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번개가 쳤죠.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폭풍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기지를 뒤흔들었죠. 태풍 접근 중. 전 인원 대기. 방송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함정으로 향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휘 통제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긴장감이 가득했죠. 훈련 개시 10분 전입니다. 함장이 선언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검게 변했죠. 파도가 함체를 때렸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정말합니까? 물었습니다. 실전은 날씨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장교가 답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KCMS가 이 날씨를 버틸까?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시스템 다운되면 웃기겠는데. 또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훈련 시작.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쳤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화면에 경보가 떴습니다. 레이더 감도 저하. 센서 오류 감지. 통신 간섭 발생. 모든 악조건이 겹쳤습니다. 바다가 폭발하는 소리였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함체가 크게 흔들렸죠. 장비들이 삐걱거렸습니다. 표적 접근.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가상 미사일 6개가 나타났죠. 폭풍 속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탐지가 되겠어? 미국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표적 탐지 완료. 시스템 음성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 6개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빗속에서도 정확했죠. 위협 분석 중. 시스템이 계속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시스템 다운. 누군가 외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죠. 역시 안 되는구만.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
속으로 빌었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 복원 프로토콜 작동. 새로운 음성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재부팅됐죠. 교전 모드 유지. 표적들이 그대로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스템이 스스로 되살아났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인간의 반응보다 빠릅니다. 개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가 치유 알고리즘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요격 준비 완료. 시스템이 선언했습니다. 발사.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폭우를 뚫고 날아갔죠. 화면 속 붉은 점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 표적 격추 성공. 음성이 울렸습니다. 지휘 통제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성공이다. 해냈어. 장병들이 악수했습니다. 웃음이 번졌죠. 하지만 외신 기자들은 조용했습니다. 카메라만 돌렸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들의 확신은 폭풍보다 강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폭우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또 쳤죠. 하지만 함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KCMS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번개가 바다를 밝혔죠. 순간 파도 위로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아니, 착각이었을까요? 그날의 번개보다 더 강한 빛이 말을 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터졌습니다. 개발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이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땀과 빗물로 젖은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폭풍은 계속됐지만 함정은 무사했죠. 기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말없이 떠났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지휘 통제실에 홀로 섰습니다. 화면들을 바라봤죠. 숫자들이 여전히 흘렀습니다. 나는 지금 역사를 보고 있다.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셔터를 눌렀죠. 세상은 이걸 알아야 한다. 결심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증명된 진실을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KCMS 성능 과장됐다. 미국 언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자료 검증 불가. 신뢰성 의심. 또 다른 기사였죠. 폭풍 속 시험. 연출 가능성 높아. 세 번째 기사였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진실보다 질투를 택했다.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내 눈으로 목격했죠. 폭풍 속에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사였죠. 리처드, 보도 보류해. 편집장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물었습니다. 논란이 많아. 미국 국방부가 반발하고 있어. 하지만 제가 직접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참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해군 기지였죠. 즉시 오십시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둘러 갔습니다. 지휘 통제실이 술렁였습니다. 장병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개발자가 답했습니다. 침입이라고요? 누군가 서버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로그 기록이 떠 있었죠. 접속 시도, 포트 스캔, 백도어 공격. 언제입니까? 새벽 3시였습니다. 누굽니까? 제 질문이었습니다. 개발자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답했죠.
미군 출신 기술 고문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군이요? 정확히는 전직 미군입니다. 현재 민간 방산업체 소속이죠. 로키드 마틴이었습니다. 차단했습니까? 물었습니다. 즉시 차단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공격을 인지하고 대응했습니다. 스스로라고요? 시스템이 살아있는 방패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개발자가 답했습니다. KCMS는 외부 침입을 학습합니다. 패턴을 기억하죠. 그리고 스스로 방어합니다.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진짜 인공지능이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추방했습니다. 기지 출입 금지됐죠. 보복은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개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익숙합니다. 익숙하다고요? 항상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 공개 요구, 소스코드 제출 압력, 미국 부품 사용 강요. 끊임없이 있었죠. 견딜 수 있었습니까? 제 질문이었습니다. 우린 누가 뭐래도 우리 기술을 믿습니다. 그 말에 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기술을 믿는다고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계가 의심할 때, 동맹국이 압박할 때, 언론이 비웃을 때, 그들은 혼자 버텼습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개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촬영한 영상들을 봤죠. 폭풍 속 시험, 시스템 작동, 성공의 순간.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본사로 보낼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죠. 이건 보도가 아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증언이어야 한다. 전송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웠습니다. 나는 기자가 아니다. 결심했습니다. 나는 증인이다. 석양이었습니다. 함정 갑판에 섰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죠.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어제의 폭풍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중얼거렸습니다. 개발자가 옆에 섰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답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진실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그들의 신념은 해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이라는 이름의 방패를 보았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석양 아래 빛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국제군사평가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장소는 제네바였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주요 방산 국가들이 모였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KCMS 성능 검증 및 표준화 논의. 저도 참석했습니다. 기자 자격이었죠.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한 시대의 판결이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죠.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해군 장교와 개발자들이었죠.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개발자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실시간 시연을 제안합니다. 한국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KCMS를 원격으로 시연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원격으로요? 보안은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암호화된 전용 회선입니다.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이번엔 속임수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세종대왕함 지휘통제실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선명했죠.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함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상 미사일이 접근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 8개가 떴죠. 표적 탐지. 시스템 음성이 들렸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위협 분석 완료. 교전 우선순위 설정. 3초 만이었습니다. 요격 준비 완료. 또 2초가 지났습니다. 총 5초입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죠. 전 표적 격추. 음성이 선언했습니다. 위원회 전원이 침묵했습니다. 데이터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탐지 속도, 처리 시간, 정확도. 모든 수치가 공개됐죠. 이건 일본 대표가 말을 잃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아닌데요? 위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100% 국산입니다. 국산이라고요?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입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전부입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외부 승인 없이 작전 가능합니까?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죠. 가능합니다.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미국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미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소스코드 공개 가능합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국가 기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기밀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이 저를 봤습니다. 리처드 호크입니다. 군사 전문 기자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세종대왕함에 승선했죠. KCMS를 직접 봤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이 시스템이 진짜임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장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작동했습니다. 해킹 시도를 스스로 막았죠. 완전히 독립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한국 대표단이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KCMS를 국제표준 전투체계로 인정할 것인가?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과반이 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악수했습니다. 개발자의 눈가가 붉어졌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세계는 조용히 놀랐다. 중얼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악수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죠. 인터뷰 요청합니다. 기사 써주십시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노르웨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KCMS 도입 협상을 시작했죠. 폴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페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스템 검토 중. 각국 국방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전투체계의 새 기준을 세웠다.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이었죠. 독립적 방위체계 한국이 증명하다. 뉴욕 타임스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했습니다. 벽에 붙였죠.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문명 교체다.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해군 기지 정문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돌아오셨습니까? 안내 장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답했습니다. 집에 온 기분입니다. 세종대왕함 갑판에 섰습니다. 해무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바다를 비췄죠.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이 바다는 이제 한국의 것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지휘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개발자가 있었죠. 또 뵙네요. 그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 대답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함정 안 커피였죠. 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물었습니다. 6개월 전에도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듣고 싶었죠. 우린 단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우리 바다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단순함이 가장 위대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담백한 미소였죠. 기술은 복잡하지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실에 틀어박혔습니다. 6개월간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했죠.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를 10잔 마셨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정했습니다. 더 쉴드 오브 더 이스트 동쪽의 방패. 9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나토 회의장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폭풍 속 시험이 이어졌죠. 제네바 회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내레이션을 직접 녹음했습니다. 나는 목격했다. 한 나라가 의존을 버리고 독립을 선택하는 순간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KCMS는 기술이 아니다. 신념이다.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주 조회수 500만을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2천만이 됐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적이다. 한국을 다시 봤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각국 해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 자료로 쓰고 싶다. 영국 해군이었습니다. 사관생도들에게 보여주겠다. 프랑스 해군사관학교였죠. 저는 모두 허락했습니다.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진실은 공유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3번째 방문이었죠. 이번엔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였습니다. 생도들 앞에 섰습니다. 200명이 넘었죠. KCMS란 무엇인가? 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3글자 속엔 한 나라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승인 없이 작동하는 그 시스템처럼 여러분의 정신도 누구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생도들이 박수쳤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한 생도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외국인인데 왜 우릴 도와주십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답했습니다. 진실을 본 순간 나도 여러분 편이 됐습니다. 생도가 격려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석양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바다는 국경을 모른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지킬 의지는 한국의 것이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 아래 세종대왕함이 떠 있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나는 역사를 기록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다가 기억하는 이름, 대한민국.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기자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확신으로 끝났습니다. 냉소했지만 존경하게 됐습니다. 외부인이었지만 증인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중얼거렸습니다. 바다가 답했습니다. 파도 소리로, 바람으로, 석양으로.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